2부는 피해감수 이론 기본 개념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 주실 고정 게스트로 운영자 유션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업자 외국에 계시다가 잠시 오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업 잘 가십니까, 사업? 네, 회장님 덕분에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 강박증 학술에 회장하실 분 혹시 뭐 없으십니까?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환자를 돕는 사람이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더 없고, 또 너무 많이 기다렸고, 20년 기다렸으면 정말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뭐 이제 회장하실 분이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젠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해 감수 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 블로그하고 우리 카페에 그리고 그 지난 방송들에서 피해 감수 이론 사회 방송부터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번 강박증 치료 목적. 바른 치료는 피해를 감소하는 것이고 틀린 치료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2번 피해는 매우 보기 싫은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재산 피해를 보기 싫어하죠. 그런데 막 스크루지 같은 구두쇠는 재산 피해를 매우 보기 싫어하죠. 그래서 매우 보기 싫은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3번 강박증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강박사고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 치료는 그래서 모두 잘못되었는데 내용이 아니고 강박사고의 내용이 속하는 피해의 범위가 가치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신성모독 증상을 봅시다.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는 강박사고가 있습니다. 자, 예수는 사기꾼이 있다. 자, 유수님 여기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얘기면 종교 얘기겠죠? 종교. 네. 종교 있어요? 저는 무교입니다. 예, 종교 얘기죠. 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종교라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고, 가치관은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치관은 이제 피해를 따져보는 거죠. 피해. 그러면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고 욕하는 것을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도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가치관은 이제 피해를 따지는데 무슨 피해를 보는가 이거죠. 이건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만일 환자가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고 제가 욕을 했을 때 피해는요 번개를 맞는 거예요. 그 번개 맞으면 무슨 피해를 보냐고. 번개 맞아서 좋은 일이 생기면 피해가 아니겠죠. 천지가 된다거나 그러면 번개 맞아서 무슨 피해를 보냐고. 크게 다칩니다. 장애인이 된다. 크게 다친다. 그러면 피해는 다치는 것. 즉 다른 말로 상해입니다. 상해. 자, 예수님 사기꾼이야 라고 했을 때 피해는 뭐냐면은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가치관은 다치기 매우 싫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이런 예수님 사기꾼이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강박에 다 걸리는 거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12억 기독교인이 다 걸리겠죠. 자, 다음에 동성애 강박 사고로 한번 보면, 자, 선생님, 내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내가 친한 내 남자친구, 내가 남자인데 친한 내 남자친구 얼굴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굉장히 흐뭇해요. 걔는 평소에 날 예전부터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걔를 마치 남자 여자 좋아하듯이 정말 이렇게 이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불안한데 근데 동성애자 같아요. 여기서 내용이 뭐십니까? 보시길. 동성애니까 아무래도 네. 성에 관련된 것 아닐까요? 성에 관련된 것이나 그 다음에 동성애 얘기거나 성에 관련된 그렇죠.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역시 곧 또 내용이죠. 네, 예, 그렇죠. 가치관은 이제 이 내용이 아니라 기존 주에서 이걸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 이렇게 자꾸 가치관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가치관은 환자가 왜냐하면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 강박사고가 있는 강박증 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사실 이성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다 이성애자들 이런 강박증 환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치관은 환자가 자기가 동성애가 될 때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때 내가 동성애자가 되면요 비판을 막 합니다. 저기 동성애자 저 게이 아니야 저거 악손가락질하고 저런 놈만 살면 인류가 멸망할 거야. 자식을 못 낳잖아. 이런 비판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은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비판이고요. 세 번째 보면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든지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실까 봐 계속 이런 생각에 막 시달리는 강박사고에 있다든지 이미지나 생각 중도 다 같은 강박사고고요. 그 하위 개념이고 이제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강박사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이 떠오르거나 마치 사진처럼 떠오르거나 자기가 찔려 죽지 않을까 계속 걱정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전화를 100번 한다든지 또는 어쨌든 이런 강박사고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환자가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나 가족 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가족. 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가족입니다. 이렇게 네. 아기, 가족이죠. 그럼 가치관은 뭐냐? 기준줄에서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거슬러 신성모독은 종교적 신념이 강하네요. 가치관이 종교. 종교 강박증 이름을 또 붙이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종교네요. 그렇죠. 그다음 동성애가 두려워요. 가치관이 동성애 혐오증이네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두려워요. 가족은 소중이네요. 가치관이. 그래서 이건 가족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건 다 틀린 내용이고. 자, 보통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일 뿐이고 가치관 아까 말했다시피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강박증 절대 내용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은 다 의미가 없거든요. 자, 보이스피싱이라고 저번에 방송에서도 했고 참고하시고 보통 이런 환자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면 환자가 주로 어머니에게 칼에 찔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하면 환자는 보통 일몰 환자마다 피해는 조금 주관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면요 제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구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도 대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거의 노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니까 이때 가치는 재산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매우 피해 보기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정동 치료에서는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설명을 하는데 즉 뭐냐면 우리 환자분 어머니께서 칼에 찔려 돌아가시면 그게 다 우리 환자분 본인 책임이라고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인지적 오류가 있거든요. 라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지적 오류가 왜 생겼는가도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후에 제가 블로그나 또 앞에서 설명하겠지만 방송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강박증은 과도 책임감 이건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과도한 책임감이나 인지적 오류는 없습니다. 강박증에서는 없고요. 자, 일반인들에게는 잠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카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그 이모가 내가 너 수능 시험 잘 치라고 기도를 좀 열심히 못했구나. 네가 떨어진 건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건 일반인들의 일이고 이미 증상에 관해서 과도한 책임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박증에서 과도한 책임감의 인지고는 없고요. 모두 예외 없이 환자들은 다 자기 걱정하는 겁니다. 강박증이 남 걱정에서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남 걱정을 하는 병 같으면 왜 남 걱정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는지 또 어머니가 칼에 찔려 걱정하는 환자는 전부 다 효자일까요? 효자가 더 강박증 걸리겠죠. 어머니 걱정 더 하니까. 그런데
가음학정은 전부 자기 피해를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걱정을 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칼에 찔리는 거 말고도 암에 걸린 것도 걱정해야 되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뇌출을 일으키거나 어머니가 또 뭐 바다에 놀러 가셨다가 파도 입술에 물이 빠지거나 이런 걱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죠. 이게 대부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릴 때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나 드라마를 봤다든지 이런 거 아이디가 나오는 것 뿐이죠. 자, 4번. 자, 그리고 4번을 할게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4번. 같은 사건이라도 환자에 따라서 매우 보기 싫은 피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병에 걸릴까봐 너무 두려워요. 자, 그럼 내용은 병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단순하고 또 잘못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명의 환자가 왔어요. 다 손에 들어온 것이 무슨 병에 걸린 것이 두려워요. 자,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 거 무조건 참아라. 그런 이제 노출 및 반응 방지라는 그런 틀린 치료를 쓸 게 아니라, 자, 피해가 뭐냐를 따져야 됩니다. A 환자는 저는 병에 걸리면요 아프잖아요. 그 병 자체가 싫어요. 자, 이건 다 실제 환자들이 한 말입니다. 병 자체가 싫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질병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치료비 들거나 뭐 그런 다른 이야기 없고, 저 치료비 그러면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관계 없고, 질병 걸리는 자체가 너무 싫어요. 아프고 너무 싫어요. 그럼 질병이에요. 이 경우는 요행이 환자의 강박사고의 내용인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병에 걸릴까 두려워요. 이 내용이 병이고 피해도 병이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더 많은 경우가 아닌 게 더 많죠. 그래서 B 환자는, 자, 우리 예를 들면 환자분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뭐가 피해를 보죠?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병 걸리는 건 관계없어요. 병 걸리는 건 관계없고, 병 걸려도 아프다 이런 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치료비가 드는 게 싫어요. 치료비.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는 모든 이제 환자들의 치료비를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는데, 캐나다 같은 곳에 제가 산다면 손에 들어온 거 묻어도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내한테 손에 들어온 거 묻히고 자꾸 참으라는 그런 인정부 치료를 자꾸 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지금 병 걸릴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피해보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는. 자, 그래서 B 환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 환자는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병이 걸릴까봐 두렵다. 그러면 피해가 뭐죠? 하면은, 저는 병이 걸려서 아픈 거는 괜찮고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치료비 드는 거, 정말 싫어요. 재산이죠. 즉, 돈 이야기니까 재산이 피해입니다. C 환자는요, 저는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병에 걸리면 저는 병 걸리는 거 괜찮아요. 괜찮고, 물론 싫지만 괜찮습니다. 즉, 매우 싫다는 건 아니죠. 이 경우는 뭐 싫지만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드는 거 괜찮아요. 치료비 우리 아빠가 내니까 뭐 관계 없고요. 우리 집 부자거든요. 관계 없어요. 나는 뭐가 싫으냐면요, 병에 걸리면 외모가 추해지잖아요. 암에 걸린다든지 식중독 걸린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외모가 추해지고, 그리고 이제 병태가 나는 거죠. 누가 봐도 아픈 사람처럼. 그러면 친구들이 너 얼굴이 아픈 사람 같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살이 빠졌니?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며. 자존심이 상한다. 자, 요렇게. 그래서 이게 자존심의 피해겠죠. D 환자는, 선생님, 저는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서 병일까 두려워요. 네, 무슨 피해를 보시는데요? 저는요, 무슨 피해를 보냐면, 손에 들어온 게 묻었다. 그럼 아까 A 환자처럼 병 걸리는 자체가 싫다. 아니에요. 저는 병 걸리는 거 그리 싫지 않아요. 그냥 싫은 정도, 일반적인 경우죠. 매우 싫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관계없고, 치료비 드는 거 정말 싫어요. 빚도 많은데 치료비 정말 싫습니다. 매우 싫어요. 가치관이 재산이죠. 그리고 저는요, 치료비뿐 아니라 아까 C 환자처럼 병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아이고 네 얼굴이 왜 그렇니? 아이고 불쌍하다. 네 노숙자 같다. 아이고 네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매우 싫다는 자존심 상하는 거. 그래서 치료비 드는 것, 자존심 손상, 가치관이 재산과 자존심 손상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앞서 설명한 대로 자 우리가 가칭한이라는 것은 피해가 속하는 범위고요. 그것은 매우 실은 피해의 범위 중복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강박적 인정무실은 이런 가치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때로는 따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치료의 방향은 무관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뭐 따진데도 역시 또 내용에 불과해서 따지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가치관 자체 안 따집니다. 주로 정사 해석만 중요시하거든요. 해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정의 치료가 정사 원인이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시작부터 틀린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강박증 발현치료의 개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해 감수 이론을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했고, 요까지 일단 정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관해서 자 일단 바쁘신데 유천님, 네. 자 이제 도움 주셔서 저희 좀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회원분들이 저기 시즌 2, 네.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의 방송, 물론 바탕 연구자지만 또 상담가로서의 또 그런 바탕도 있지만 어쨌든 강박증 학술이라는 이런 회장으로서의 방송은 사실 저한테 조금 연구자로서 이렇게 표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를 오리지널 이제 모임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 오리지널 이제 우리가 치료와 이 이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근데 시즌 2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또 제가 좀 바쁘고 그래서 또 모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책 처리권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할 건데 그때 혹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 당연히 함께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아쉬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방송인데 저기 회원분들에게 특히 우리 고통스러운 환자 회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죠. 아, 네.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럽에 있을 때도 유럽 사람들도 강박증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간간히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학생들도 있었겠네요. 학생들 상대한 또 사업이니까. 네네. 학생분들도 있었고, 네, 할머니 분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계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강박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자분들이 빨리 빨리 완치되기를 바라고요. 마음도 굳게 먹으시고 빨리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고 완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바쁘신데 제가 계속 잡고 있어서 전화가 자꾸 오던데. 아, 네네. 또 개인적으로 또 대학 선배 입장으로서 또 후배님에게 좀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별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해서 또 후배까지 민폐를 끼치는 네. 건. 이미 지금 함께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예. 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연구자 방송에서 또 도움 부탁드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유치원님 보내고 제가 19년간 그날 20년간 강박장소 회장을 하면서 과거 강박증 단체 회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간절히 보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끝내 못 보고 제가 결국 과거에 2008년에 강박증 단체를 해체시켰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008년에 강박증 단체의 처음이자 마지막 회장일 때도 그랬고 그분을 못 봤고 11년 뒤인 2019년 현재 똑같은 사유인 이제 환자들의 무관심이나 또 이 환자를 또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의 문제로 이게 올해 또 저희 개인적인 또 한계와 또 바쁜 그런 문제 때문에 저 혼자 이걸 20년 30년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만 이 국내 강박증 단체 유일한 단체의 유일한 회장이었고 강박증 유일한 모임의 또 유일한 회장인데 아주 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독했고 좀 괴로웠고 그래서 2019년 현재 강박증 의치면서 마지막에 마치게 되는데 그분이 뭐 다름 아니라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분이 제 뒤를 이을 차기 회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차기 회장분을 위해서 제가 재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검사면 판사님이 뭐 그냥 여기서 뭐 재판 빨리 끝내면 그냥 뭐 좋게 예를 들어서 뭐 방해한 놈들에게 욕을 했다 하더라도 뭐 좋게 전체를 하겠다 해도 뭐 사실은 그러면 저 혼자 빠져나가는 거지 뭐 제 차기 회장분에게 판례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 재판할 때 판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좀 희생을 하고 피해를 보고 판례가 남았지만은 그런 판례조차도 참고할 차기 회장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저 강박증 단체였던 강박증 봉사회가 예를 들어서 한 3대, 4대 회장 그렇게 8대 회장까지 갈 수가 있었고 강박증 학술회 회장 같은 경우는 15대, 16대에서 지금 19대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 양쪽에서 그렇게 갔다면은 제가 옛날에 두 곳 회장할 때 양쪽 회원들끼리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게 하고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또 같이 모임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회장분이 양쪽에 다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의 환자들도 제가 과거에 시도했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매월 1회 지역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 모임 등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됐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뭐 환자를 해치려던 자들, 뭐 카페 홍제든 윤씨땅들, 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그 악인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강퇴자들 문제, 악재적인 강퇴자들 문제, 또 그에 못지않은 또 환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사실 제가 자비로 활동하는 그런 봉사 신분이었는데 그 모든 걸 제 혼자 20년간이나 양쪽도 끝없이 고소 뭐 소송하고 당하고 하면서 그런 걸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한계가 당연히 있었고 어쨌든 제가 보고 싶었던 분을 또 그런 자기는 못 보고 결국은 회장을 마치고 마지막 방송을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 이치가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보고 살 수도 없지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잃어버린 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너무나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끝내 못 보고 죽은 고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 역시 19년 동안 해장하면서 또 환자도로 나설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한타에 치는 그런 못된 놈들의 존재 때문에 저도 막 개인적으로 작년에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작년 너무 임종조차 그런 놈들 때문에 제가 뭐 못한 그런 임종도 보지 못한 그런 불효와 평생 한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피해도 뭐 다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환자도로 나서냐면 저도 그런 한이 없었겠지만 뭐 제가 선택했던 20년 전에 제가 선택했던 그런 것이 결과 중에 또 하나이지만 다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연구소와 상담가로서 우리 내담자나 또는 우리 환자 회원분들에게 피해 감수를 제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나고자 하는 그 자기 장부는 뭐 끝내 저와 인연이 뭐 아니었던가 봅니다. 뭐 훗날이라도 국내 강박증 단체와 모임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 회장군은 자기 회장군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환자를 해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또 선한 뜻을 잘 펼칠 수 있고 많은 보람을 느끼길 바랍니다. 모쪼록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강박 세계에 갇혀서 현실 세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강박증 환자분들이 완치되길 기원합니다. 자, 연구자로서 다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